안녕하세요, 국토대장입니다. 오늘 무주택자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현명한 판단 지금 시점에 꼭 하시라고 전세자금 대출 받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 뉴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전세 대출 빗장 풀린다. 뉴시스의 박은비 기자님 거고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요, 그냥 이렇습니다. 시중은행에서 하나둘씩 전세 문턱을 낮추고 있다. 즉 전세 자금 대출을 더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전세 대출 규제 3종을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한다. 이게 새로운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완화 시사 선제 대응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적혀진 기사입니다. 보시면 전세 대출 규제 3종 세트가 전세 갱신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 80% 이내, 그리고 임차 계약이 잔금일 이후 전세 자금 대출 신청 가능, 1주택자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 대출 허용, 이렇게 3종 세트가 풀리는 건데요. 이전에 저희가 전세를 다시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원복을 시키는 거예요. 네, 원복을.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규제를 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만 보고는 무주택자분들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전세를 좀 보증금을 좀 줄여서 대출 좀 더 많이 받아서 살기에 가능하겠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전세 자금 대출 받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냥 가장 큰 팩트는요, 기회비용을 잃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를 사시게 되면 기회비용을 잃습니다.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의 관점은 이래요. 지금 현실에 어떻게 보면은 만족하시는 분들, 보통 미래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만족하는 분들에게는 제 이야기가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자도 낮게 주는데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말라고? 그러면 조금 아무래도 제 이야기를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래를 좀 도모하시는 분들, 미래에 조금 더 큰 자산을 불리고 나는 미래에 조금 더 나은 삶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이야기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는요, 지금 전세를 풀면서 어떻게 보면은 무주택자분들에게 전세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은 집을 사고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집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생활에 편리한 시설도 누리고 또 안락함도 누리지만 부자, 즉 자산도 불려나가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막 진짜 벼락거지다, 아니면은 진짜 여기 사람들은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서 만약에 이거를 덥석 받고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월 10일부터 시행됐었어요. 그때 20년도 7월 10일부터 시행돼서 투기과열 지구 내 또는 투기 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주택자까지를 만약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1주택을 샀어. 그러면은 만기가 돌아올 때 있죠. 그럴 때까지는 괜찮아. 그때까지는 유예해 줄게. 대신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시 상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주택을 사지 말라는 거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리가 더 저렴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청년 전세자금 대출 또는 중소기업 청년 뭐 전월세 보증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 그 받고 나서 집을 소유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바로 즉시 상환 요구가 바로 들어와요. 한마디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집을 소유하는데 제약사항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좋다 안 좋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이상의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뭐 자산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나는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지금 월세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나가면서 내가 누릴 거 누리면서 살고 싶어. 근데 지금 이거는 기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정말 그분들에게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내가 조금 더 많이 내더라도 나는 빨리 자산을 불리고 싶어. 빨리 나는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세 2년이 너무 아깝게 느껴져요. 너무 아깝게 느껴져서 만약에 지금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2년 동안은 집을 사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나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계획들이 꼬일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이 그냥 이렇게 활활 상승장에 불타오를 때 그냥 쳐다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말고 지금 어떤 포지션을 우리는 취해야 되냐, 그러면 이런 것들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가계대출문 활짝 4대 은행 마통 5천만원 한도 다 풀린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신한은행도 이르면 다음 주 한도를 올릴 듯 1억에서 1억 5천 묶인 직장인 신용대출도 속속 상향, KB 비대면 대안대출도 허용. 연합뉴스에 신호경 기자님께서 써주신 글이고요. 이 뉴스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단비가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 신용대출을 받으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그때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통으로 돈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썼다 넣었다 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쓴 돈만큼만 이자를 낼 수 있고 중간에 돈이 생겨서 마통에 넣어두면 이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마통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종잣돈을 만드는데 부동산을 투자하고 자산을 불려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요, 이자만 낸다는 거예요.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어떻죠? 1년만 거치하고 1년 후부터는 원금이랑 이자랑 둘 다 갚죠. 그렇다 보니까 1년까지는 괜찮아도 1년 후부터는 한 달이 매우 부담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용대출을 받으면 어떨까요?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갚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부담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자만 낼 수 있다라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처음에 마이너스 통장을 아내와 저랑 같이 이용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2채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모았던 돈이 매우 적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 이자 비용을 내고, 그리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주택을 매수를 한 거죠. 그렇게 주택을 매수했을 때 제가 이자 비용은 물론 내고 있지만 집에서 그 2채에서 발생하는 상승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저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서 만약에 이거를 소액이든 아니면은 또 가성비 좋은 거든 그렇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미리 해둘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라 정말 저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는, 또는 뭐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한 달 한 달 생활비도 너무 빠듯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종잣돈을 마련한다?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여기서 내가 쓸 거 안 쓰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버 광과장님도 만났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극단적 절약을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돈을 모으기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왜 기본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삶을 영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소유할 만큼의 돈을 모으기란 정말 쉽지 않다. 그럴 때 저희는 항상 이 레버리지라는 것을 이용해야 되고요. 지금 시기가 대통령이 바뀌고 지금 이렇게 변경될 시기에 우리 아까 신문기사에도 봤었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풀어준다, 또는 신용대출을 조금 더 완화해준다, 이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고, 또 비대면 은행이든 어디든 자기가 능력되는 한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이자만 내는 곳, 그게 가장 좋죠. 그런 곳을 받아본다면 정말 잘 활용할 수가 있죠. 끝으로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 친구의 이야기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약을 막 준비를 해서 도와줘서 이렇게 청약에 당첨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청약에 당첨되기 전에 어떤 고민들을 했었냐면, 친구야, 나 지금 계약금 같은 것도 준비할 돈이 없는데 나한테 지금 거의 한 1,000만 원도 없어. 그래서 제가 바로 했던 말이, 야, 마이너스 통장 알아봐, 이랬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을 알아보고 또 다른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좀 알아봐.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고요.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했고, 그래서 청약에 당첨이 되고 마이너스 통장의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한 달에 8만 원이거든요. 8만 원은 충분히 그 친구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었죠. 근데 그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분양가가 5억 5천인데 지금 거의 8억 5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8만 원의 적금을 통해서 금리가 정말 높은, 예금 금리가 정말 높은 것에 저금을 한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하지만 자본주의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